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4월 17일 67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자연과 예술 작품 중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울까요? 세상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은 보잘것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자연이 그 어떤 인공적인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연을 단순한 물리적 자연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라면 저는 예술 작품이 자연보다 훨씬 더 위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자연에는 없는 정신이 예술 작품에는 깃들어 있으니까요. 때로는 친구가 남긴 편지의 한 구절이 천둥보다 더 강렬한 반향을 가슴에 남기기도 하는 법이죠. 네, 방금 읽어드린 글은 한상현이 쓴 철학을 삼킨 예술이란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자연 폭포도 아름답고 인공 분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별을 만드시고 인간은 그 별들의 선을 그어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옛 중국 시인 두보는 꽃 한 조각 떨어져도 봄빛이 줄거늘 수만 꽃집 흩날리니 슬픔 어이 견디리라는 시를 벚꽃이 날리는 거리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보고 소설가 김호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러한 글은 사람의 솜씨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산화하는 꽃과 시간을 견디지 못해하는 슬픔으로 보아 사람의 소행임에 틀림없다. 슬픔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사람의 소행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연은 무의와 영혼을 보게 하고 시는 눈물과 그리움을 보게 합니다. 벚꽃이 한창 아름다운 나날입니다. 친구가 그립고 시가 그리운 하루하루입니다.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이 겨워서 길을 얻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
변진섭이 불렀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지난달 3월 30일 단원홀에서는 우리 단원 FM의 개국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저희 단원 FM의 개국식을 축하해 주셨는데요. 그때 우리 단원 FM의 개국식을 처음으로 무대를 열어주셨던 합창팀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하트 합창단이었습니다. 그 합창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합창단을 좀 이끄시는 분들을 한번 모시고 제가 한번 방송을 해야겠다 싶어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 지휘자님한테 제발 좀 나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려서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좀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트 합창단을 이끌고 계시는 유혜정 지휘자님이십니다. 직접 인사 듣고 하트 합창단이 어떤 합창단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휘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트하트 합창단 지휘자 유혜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셔서.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하트하트 합창부터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하트하트 합창단은요, 2023년 2월 달에 창단을 하였습니다. 단원들은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요.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고 즐기고 또 음악을 통해서 뭔가 재활을 꿈꾸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창단은 우리 단원들이 음악을 통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과 동시에 이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나중에 더 나아가서 직업으로까지 연계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널리 이제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요. 더 나아가서 이 장애인들도 이 비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장애인식 개선에 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모여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그리고 같이 또 간식도 나눠 먹고 그렇게 즐겁게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친목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자님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참 죄송하기는 한데 겉에서 딱 뵀을 때는 아주 여리여리하시고 그다음에 저 단아하시고 그래서 이게 말씀을 나누면 조곤조곤 말씀을 나누실 거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딱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부터 텐션이 상당히 높으세요. 그래서 이게 텐션이 높으신 게 우리 하트 합창단을 얘기하실 때 그 열정과 사랑 때문에 그러신 건지. 네, 아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이 합창단에 대한 열정도 제가 대단하기도 하면서 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그 사회적인 편견에 사실은 맞서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 목소리에 조금 강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강하다기보다는 그 열정과 사랑이 막 느껴지는데요. 특징이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 장애인들. 네, 맞습니다. 발달 장애인 중에서도 주로 자폐성 장애와 또 지적 장애 유형으로 이제 유형의 친구들이 주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사실 이제 굉장히 중증의 장애인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굉장히 열심히 또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좀 어느 정도 융화가 돼서 사회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날 저희 개국식 때 와주셔서 그 여는 무대를 같이 좀 해주셨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춰 입으신 단복도 그렇고 벌써 단복에서부터 순백색의 단복부터 압도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 노래라고 하는 게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화음도 넣어야 되고 가사도 맞춰야 되고 거기다 보면 또 랩도 있고 율동도 있고 그거를 틀림없이 그 맞춰 나가시는데 그 모습 자체가 진짜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저걸 어떻게 연습을 저렇게 다 시켰을까? 그 다음에 이 한 명 한 명을 데리고 그날 몇 분이 오신 거죠?
그때 공연 때는 20명. 네. 원래 이 총 몇 명이신 거죠? 저희 단원 지금 현재 28명이 네, 네, 있습니다. 28분 중에 20분이 네. 오셔서. 근데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 명 한 명이 다 발달 장애인이다 보니 또 케어해야 되는 부모님들이 또 따라 붙어서 오셨고 네. 객석에 계신 부모님들의 또 리액션과 반응이 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날. 그렇죠. 저희 하트하트 합창단은요. 사실 어머님들이 안 계시면 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머님들이 거의 뭐 7, 80% 이끌어 가주신다, 도움 주시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트하트 합창단이 28분인데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최연소 단원이 중학교 1학년 14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단장님이 30대 이제 초반이시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성인기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각자 평소에 학업을 활동을 하거나 또는 이제 직업 생활을 영위를 하다가 주말에 이 친구들이 사실은 할 게 없어요. 무료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말에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것은 오롯이 또 부모님들의 몫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좀 또래 관계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합창단을 좀 하게 됐는데요. 주말에 모여서 합창 단원으로서 굉장히 잘 지내고 자부심도 느끼고 즐거운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하트하트 합창단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하트하트 합창단을 이끌고 계신 우리 지휘자님 본인 소개를 좀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까 뭐 간단하게 지휘자님으로 소개를 했지만 네. 어떻게 이런 합창단하고 연결이 되셨고 또 기본적으로 음악을 전공을 하신 건지부터 네. 그날 지휘하시는 거 보니까 이 프로페셔널한 냄새가 확 보이시던데. 네, 저는 일단 석사를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음악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겠으나 음악 치료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음악 치료 전공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정신과 병동에서도 음악 치료사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했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음악 치료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발달 장애인에 딱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이제 음악 치료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우연한 계기로 이제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제일 처음에 정식으로 한 거는 다문화 합창단을 먼저 했었고,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합창단도 창단해서 지휘를 했었는데, 제가 주 전공이 또 발달 장애다 보니 이 발달 장애 합창단을 만들고 싶은 꿈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와중에 이제 우연히 이 사회적 협동조합인 함께 꿈꾸는 세상을 알게 되어서 이제 접촉을 하면서 이제 합창단을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전공이 또 특수교육이고 특수교육 공부를 해서 이제 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좀 뭔가 도움을 계속 주고 싶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 목표가 있었는데 이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전공이 특수교육 전공. 네. 근데 석사는 또 음악 치료 전공. 네. 심리 상담학 박사, 사회복지 상담 박사님이시기도 하시고 특수교육 네. 박사도 또 수료도 하셨고. 템플로 가방끈이 너무 기세요. 학창 시절에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뒤늦게 오래 했습니다. 졸업이 좀 길었어요. 원래 안산 분이시죠? 거의 안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1998년도부터 안산시에 살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아니죠.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여기 사셨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안산 사람이시군요, 그냥. 네. 네. 이제 학부 때 특수교육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저 박사 과정을 특수교육을 뒤늦게 한 거고요. 네. 근데 이 공부를 한 계기가 사실은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사실 사회복지 쪽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7살 된 장애 아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집으로? 어머니께서.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된 거예요. 아니 입양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위탁인 거죠. 위탁으로. 네, 완전한 입양은 할 수 없었고요. 왜냐면 부모님이 계시는 상태였는데 네. 그 아이의 부모님이 이제 사정 때문에 그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하실 수가 음. 없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장애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뇌병변 장애라고 굉장한 중증 장애예요. 그래서 혼자서 앉을 수도 또 걸을 수도 없고 척추도 S자로 굉장히 휘어 있고 말도 못 하고요. 그리고 성장도 느려서 7살인데 그때 당시 한 뭐 4세 사이즈 옷을 입었으니까요. 그래서 발달이 전반적으로 다 느린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굴러다니는 거, 집안을. 그리고 뭐 요청할 때 어버 이렇게 소리 내는 거, 그게 다였던 친구인데 그게 선생님 몇 살 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데리고 왔을 때 안 싫으셨어요? 처음에 싫었죠. 네, 너무 싫었죠. 네, 그때는 왜 엄마가 이런 힘든 일을 해야 해? 그리고 불편하죠. 또 아니, 집이 부모님 계셨을 거고 네. 그다음에 제 여동생도 있었어요. 따님만 둘. 네, 근데 데리고 오신 친구는 역시 남자아이. 남자 그것도. 네. 그런데 생각보다 적응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부모님을 보고 자라다 보니 마음 안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원래 그런 쪽에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은 1,000원짜리 그 길거리에 파는 양말 있잖아요. 그거를 몇십 개를 사셔가지고 포장을 해서 장애인들 그 보치아 활동하시는 선수들한테 막 선물을 주시는 게 취미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자라서 제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생을 이제 얻게 된 이후부터 이제 특수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왜냐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좀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굉장히 좀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특히나 또 이 친구는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학교 입학 거부도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좀 알아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또 특수교육을 전공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산대학에서 에이블 자립학과 겸임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네, 에이블 자립학과 영어의 에이블 그 얘기 네,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네. 어떤 학과입니까? 이게? 네, 학과명이 굉장히 멋있죠. 네, 에이블 자립학과인데요. 발달장애인들이 입학을 하는 거예요. 저희 학과에. 그래서 저희 학과에도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친구들이 이제 입학을 해서 여느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생활 영위를 하는데 이제 그 커리큘럼은 주로 이 발달장애 친구들이 자립을 해서 살 수 있게끔 곧 말하자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컴퓨터 작업을 뭐 행정 쪽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또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하여튼 부모님 영향으로 이렇게 이제 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에 있어서 그 하나의 전공까지 갈 정도로 네. 낯설지 않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 이제 장애인 합창단인 하트 합창단을 지휘하고 계신데 여기는 어떻게 연결되신 건가요? 일단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김병철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단체에서 합창단을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학교의 동아리로 발달장애인 합창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학과 친구들이 발달장애인이니까요. 그래서 그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연결이 돼서 이제 함께 꿈꾸는 세상 혹시 아시나요? 한꿈새라고 하죠. 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께서 모여서 만든 이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이 한꿈새에서는 사실 그 기존에 이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 추가로 합창단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문순덕 이사장님과 또 윤은경 센터장님을 제가 이제 만나 뵙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첫 만남에서. 근데 우리가 일단은 동아리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 친구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주말에 한번 이거를 운영을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제안을 좀 드렸었어요. 그냥 하면 안 되고 연주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래서 연주회 날짜 먼저 잡자. 네, 그래서 2월에 창단을 했는데
12월 공연 예술의 전당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은 먼저 잡고 시작을 했어요. 아예 어떻게 보면 배수진을 치신 거네. 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할 계획을 그 공연에 맞춰서 이제 짜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아니 성격이 원래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두려움 뭔가 난관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타입이 아니신가 봐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이 되어지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해요. 네. 그 비록 학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정식 합창단을 만들어서 그것도 공연까지 그것도 그냥 어떤 우리가 있는 공간에 익숙한 시설에서 이렇게 부모님들 지인들을 모셔놓고 하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정식 공연관을 임대를 해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나를 못을 박아놔야 내가 참가를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겠다는 거였는지 아니면은 부모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나한테 이걸 맡기려면 부모님들이는 가오까지 하셔라라고 하는 요구가 더 강하셨던 건지 어떤 쪽이었나요? 제가 이 합창단을 운영하기 이전에 네. 한 10여 년 이제 이런 장애인 합창단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합창단을 운영할 때 노래하는 목적이 필요했어요. 그 목적이 없으면 단원들이 더 나아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목적을 선명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단원들로 하여금 우리는 연말에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발달 장애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질 정도의 어떤 아직 인지 상태는 그 정도쯤 되는 상태였던 모양이에요? 네, 장애인에 대해서 좀 잘 정보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자칫 이제 저희가 굉장히 능력치가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단원들은 굉장히 사고할 수 있고 인지 수준도 굉장히 높고 네, 그리고 잘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 네, 그래서 이 친구들 저희가 삶을 영위하는 거 다 누릴 수 있고 해 나가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무대에 대한 것들도 다 느끼고 있었고 책임감도 굉장히 느끼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매주 한 번 만나서 연습을 하시는 건가요, 일요일 날? 네, 일요일 날 3시에 만나서 2시간 딱 연습해요. 아니 근데 선생님도 개인 사정이 있잖아요. 뭐 집안일도 있을 거고. 네. 쉴 때는 쉬어요. 예를 들면 공연이 있거나 공연 끝나고 난 뒤에는 쉬기도 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뭐 학회 활동을 나간다거나 뭐 교육이 있거나 그럴 때는 쉬기도 하는데 거의 매주 어쨌든 일요일 날을 쓰는 거죠. 근데 이보다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런데 합창단을 운영한다는 게 그냥 어디 한 꼼새에서 그냥 매일 모여서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놀다가 그냥 시간 될 때 연습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공연을 나가기 위해서는 단복도 맞춰야 되고 차량도 운행이 돼야 되고 또 별도의 경비라는 게 또 들어가잖아요.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시나요? 이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한 꼼새에서 저한테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안 쓰게끔 굉장히 애써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열심히 단원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사실은 다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도 느껴져요. 근데 이사장님께서도 그렇고 센터장님께서도 바깥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 안산시에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면서 활동하시는 이 지역사회 안에 단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도움을 많이 주시고 후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또 선정이 돼서 시 지원금도 받고 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저희를 또 후원해 주셔서 그 후원금도 받고
하지만 이걸로는 또 턱없이 부족하고 또 이게 일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원들이 또 회비를 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단복도 저희가 또 사비를 들여서 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센터 측에서 한금세에서 지원을 또 해주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사비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 케어할 때 들어가는 또 별도의 비용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또 비용까지 들어가시니까 참 부담도 또 꽤 크시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네, 진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잠깐 우리 친구들이 불렀던 노래 한번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소개하실 때 창립하자마자 공연 날짜를 잡아놨다라고 네. 했던 게 작년 23년이죠. 12월 15일 날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달맞이 극장. 네. 달맞이 극장이 두 번째로 큰 데 아니에요, 여기가? 네, 맞습니다. 한 700석 정도 되는 공연장인데요. 저희가 그때 너무 감동받은 게 한 500석, 와. 네, 1층을 거의 다 채울 정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네. 네, 그때 불렀던 곡 중에 하나를 실황 중계로 해가지고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머님께. 네, 어머님께라는 곡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하트하트 합창단은 어머님들의 힘이 거의 뭐 70%, 80% 네, 닿아서 운영되는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들께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제 단원들이랑 어머님 관련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어머님께 노래는 그 G.O.D의 어머님께 네. 그 곡을 제가 이제 단원들에 맞게끔 편곡을 해서 네,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꼭 한마디 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휘자님을 뵈니까 특수교육도 전공하시고 가방 끈덕이시고 음악도 하시고 지휘도 하시고 거기에 또 이제 제가 소개는 안 했지만 또 다른 일들을 또 하고 계신 게 또 있으세요 보니까. 네. 한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재주로 있는 사람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참 재수 없는 사람. 네, 우리 하트하트 합창단 친구들이 부릅니다. 어머님께.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아는 외식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배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버지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갖게 되었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었어. 주름진 어머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갔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드시고는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 그냥 화면으로 보는데도 좀 울컥하네요. 감동이 있고 저 그날 저희 다른 FM 개국식 때 그때 불러주실 때도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네. 아니 뭐라 그럴까요? 제 3자인 제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본인 당사자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창단 연주회 끝나고 난 이후에 어머님들로부터 이제 많이 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도 하나같이 그 공연을 보고 난 다음에 눈시울이 붉어지셔가지고 눈물을 그렁그렁 맺힌 상태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들도 그렇고 또 할머님들, 단원들의 할머님들이 엄청 감동을 받으시고 네, 행복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 노래 나가는 동안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 나눴던 요지가 이제 일반 비장애인들의 자녀들은 나름대로 부모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네. 학교의 성적은 어떻고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대학은 어떻게 들어가고 뭐 이런 나름대로 자식이 키우면서 발달하는 성장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단계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 나이대에 맞는 어떤 모습들을 기대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반적인 부모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언제까지 내가 케어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쭉 한마디로 어떤 결과물이 없이 가야 되는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합창을 통해서 뭔가의 어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이라도 참 큰 성취감과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수고들이 많이 좀 위로와 보상이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누구보다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결과물이 조금 비장애인들보다는 조금 천천히 느리게 보이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이 친구들도 굉장히 또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또 무대라는 결과물이 또 만들어지고 그 무대는 사실 또 비장애인들도 경험하기 어려운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또 해냄으로써 부모님들 굉장히 자녀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시고 네, 대견해 하시고 예. 네, 그러시죠. 그 지금 제가 손에 그날 12월 15일 날 했었던 연주의 팜플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트 아트 합창단 창단 연주회 하고 타이틀이 다름의 아름다움에서 다름다움이에요. 네. 이름을 누가 지으셨어요? 왜? 제가 지었습니다. 다름다움. 어떤 의미를 담으셨을까요?
우리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인종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 것처럼 이 장애도 음. 그냥 다른 것뿐이다. 음. 네, 틀린 게 아니다. 근데 그 다르지만 그 다른 거 안에서도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공연을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공연의 제목을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음. 그냥 하늘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게 예. 다름다움이었어요. 네, 네. 멋있죠? 이 단어 하나에 다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다른 게 못난 것도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 세상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고 네, 다른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는 왜 다르다라고 차별을 짓고 또 구별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왔던 걸까? 예, 저를 또 돌아보게 만드는 이런 단어로 좀 팜플렛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은 나름대로의 학생들을 데리고 하는 연습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나름대로 보람과 또 행복을 느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연습시킬 때. 아, 그쵸.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합창단이 그렇게 음악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운 거를 소화해내거나 뭐 가르쳐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그 기존의 노래를 쉽게 가르쳐야 되고 또 쉽게 편곡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는 건 쉬운데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는 게 어려운 거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쉽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항상 고민이 많죠.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일단은 저희 단원들은 악보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악보를 가르쳐 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럼 가르치는 저도 힘들고 배우는 단원들도 즐겁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악보 보는 걸 가르치는 걸 포기하자. 그래서 대신 저희는 연습을 할 때 가사를 PPT에 이제 올려놓고 단원들은 이제 가사를 보고 저는 제가 육성으로 다 일일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파트가 여러 개면 그 파트들도 다 노래를 불러주고 반복해서 노래를 듣고 외우는 식으로 이제 단원들은 배워서 다른 합창단들과 좀 이게 습득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저희 단원들이 이제 정기 연주회 때 14곡을 소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많은 곡들을 다 안보로 노래했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건데요. 그거는. 그래서 그 가사를 외우는 그 과정이 이 단원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래도 이제 좀 빨리 외워가지고 입모양으로 제가 이제 힌트를 주긴 하지만 그 힌트로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완벽히 그 단원들이 외워내기까지 스스로도 개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합창단들은 어쨌든 다른 합창단들이랑 좀 다른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면서 어려운 점은 우리 단원들이 참 순수해요. 맑고 깨끗하고 반면에 이제 순수해서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사회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어린아이들 28명이 모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한마디씩 하다 보면 제 목소리가 묻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집중이 조금 빨리 다른 데로 이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단원들 간에 또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휘자면서 뭔가 교사 역할도 하면서 또 상담사 역할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뭔가 또 어머님들의 고충도 제가 또 들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예상되는 어려움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뭐라 그럴까요? 비장애인들도 보통 연습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한 번 하면? 저희 2시간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비장애인들 2시간 연습하면 지치고 그다음에 또 딴짓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특히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제한이 될 텐데 2시간 동안 이 학생들을 끌고 나가다 보면 어느 한쪽의 학생들한테 집중하다 보면 다른 학생들이 또 뭐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년 넘게 운영을 네. 하면서 이제 많이 다듬어져서 분위기가 이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모범적인 친구들이 이제 다 역할을 제가 이제 줬거든요. 단장, 부단장, 파트장 이렇게 역할을 줘서 그 친구들이 또 주축이 돼서 단원들을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요. 모범적인 거를 또 보고서 배우고 학습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지금은 초반보다는 훨씬 더 집중을 하면서 네, 많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12월 15일 날 이제 큰 연주회를 했지만 그 네. 안에 소소하게 또 이렇게 초대받거나 아니면 네. 또 이렇게 어디 가서 무대에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저희가 그래도 꽤나 공연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은 큰 무대를 서기 전에 이제 안산문화원에 이제 홀을 빌려서 작은 음악회를 먼저 작년에 열었었어요. 그래서 작은 음악회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문화 축제도 오프닝 행사로 곡을 또 올렸고요. 그 다음에 그 안산시 그림 워킹대회 네. 거기 무대도 섰었고요. 그리고 또 이 단원 FM 또 개국식에도 초대를 해주셔서 무대도 섰고요. 그리고 이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의 날 안산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에도 저희가 네. 또 서게 됐습니다. 듣기로는 합창팀이 2팀인데 저희와 안산 시립 합창단이라고 네 뭔가 같이 서는 느낌이어서 네. 영광이고 저희 합창단의 이제 그런 인지도가 그 정도로 올라갔구나. 네. 진짜 안산을 네. 대표하는 합창단 네. 나아가서 이제는 뭐 경기도 한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그렇게 공연을 하시다 보면 기억나는 에피소드들이 뭐 때로는 뭐 우픈 그런 에피소드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많죠. 네. 많은데 일단은 기억나는 거는 우리 단원들이 무대에 서기 전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네. 그 남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비장애인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서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근데 우리 장애인들, 우리 단원들은 사실 남 앞에 서서 뭐 말을 한다거나 서서 뭘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 늘 공연 때마다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긴장을 제가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공연 전에 이제 가루 비타민, 레모나 같은 거 있죠. 네네. 그거를 이제 막 단원 수만큼 몰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모나인 거를 가리고 손으로 가리고 위 뚜껑만 따서 이거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약인데 나도 연주 때마다 먹는 거야. 마법의 약이야. 그래서 입에다가 그냥 바로 털어 넣어준 거죠. 네. 상표를 가리고. 그랬더니 한 명이 나 진짜 긴장이 사라진 것 같아. 나도 다 그렇게 돼서 이 방송을 단원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긴장을 조금 완화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님들이 사실은 공연을 할 때마다 이제 슈퍼우먼이 되어주세요. 원래 이제 이런 합창단이라는 단체에는 단무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단무장이라고 뭐 행정적인 거, 재정적인 거 살피시고 단원들 케어, 뭐 기획, 뭐 섭외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무대에 올라가서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이제 역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처음에는 저 이거 못해요. 막 조명 못해요. 음영 못해요. 해본 적 없어요. 하시는데 공연 때 막상 보니까 너무도
네, 전문가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그 어머님들의 역할이 저는 이렇게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그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과의 어떤 스킨십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맺혀진 일체감들, 네, 참 우리 다른 합창단 지휘자님이 갖기 힘든 그런 것들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그게 선생님의 또 나름대로의 보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딱 1년 하고도 이제 좀 한 2개월 정도 지난 거네요. 네. 어떤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일단은요. 저희 단원들이 조금 지금 무대 욕심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불러주시는 곳이 있으면 이 지역사회 안에서 초청 공연, 뭐 무대에 서는 거, 그래서 좀 더 많은 무대에 서서 경험을 쌓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리고 올해는 굉장히 저희 합창단한테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 같은데 전국 발달장애인 합창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와, 그런 합창대회가 따로 있어요? 네, 이 장애인 관련 합창대회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발달장애인들 합창대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입상을 하면 1위를 하면 전국 장애인 합창단, 그 장애인 합창단은 또 다른 유형의 그런 장애인들이 모여서 좀 더 큰 네. 대회인 거죠. 거기에 또 출전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1등을 목표로 연습을 하고 있고요. 또 더 크게 제가 또 목표하는 것은 저희 단원들이 이게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 단원분들 직업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달장애인 합창단 또한 뭔가 시립화가 되거나 또는 어떤 기업에서 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기 위해 우리 합창단 친구들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직업으로서 합창단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네. 자, 물론 이제 한꿈새 우리 그 소속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왔는데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꿈새는 아닌데 나 이 합창단에 들어오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뭐 어떻게 합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네, 그럼요. 실제로 이 한꿈새 조합원 단원보다 외부에서 온 단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그 공연을 보시고 하고 싶다고 또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연초에 또 오디션을 봐서 신입단원을 이제 뽑았는데요. 네. 굉장히 경쟁률이 셌고, 네, 높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뽑을 때 또 정말 공정하고 엄중하게 심사를 해서 또 7명의 단원이 뽑혔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군포시에서 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조합원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네, 입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입단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오디션 곡을 사전에 제가 공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건 단원들 간의 융화예요. 네, 융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자리 잡고 안정되기까지 우리 단원들과 이제 어머님의 노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분위기를 또 그렇죠. 어지럽히거나 그게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두렵거든요. 그래서 단원들이랑 잘 융화가 될 수 있는지 노래는 살짝 못하더라도 네 조금 다른 거에서 서툴더라도 융화되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봅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친구들 성향도 있지만 또 그 부모님한테도 요구되어지는 상황들도 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하고도 또 관계를 어머님들끼리 잘 하시는 게 또 중요하죠. 근데 저희 하트하트의 복인지 뭐 저의 복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님들이 다 너무 한결같이 좋으시고 네, 또 유연한 사고를 하시고 네, 그러셔서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좀 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이 하트하트 합창단을 보고 감동을 받으셔서 근데 조그만 힘이라도 좀 보태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네. 어디로 연락을 드려야 될까요?
네, 네이버에 치셔도 나오고요. 함께 꿈꾸는 세상 네. 치시면 네, 얼마든지 저희 기관에 대해서 찾아오실 수 있는 주소도 나와 있고 전화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셔서 저희의 그런 뜻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주시면 너무나도 행복하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특히나 저희가 매주 간식을 먹어요. 간식을 먹는데 어떤 출장 뷔페 사장님께서는 뷔페 음식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피자를 뭐 배달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다양한 곳에서 그렇게 간식부터 시작해서 뭐 단원들 뭐 티셔츠 이런 것들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다양한 경로로 후원을 해 주실 수 있으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함께 꿈꾸는 세상 함꿈새의 하트 아트 합창단. 네, 우리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연주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 주셔서 힘있껏 격려해 주시고 같이 음악을 또 감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좀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아서 네, 좋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마지막 곡으로 역시 이때 그 다름다움 이때 했던 곡 중에 이 세상은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곡은 이면진 작사 작곡의 곡입니다. 직접 작곡가님으로부터 제가 곡을 받은 노래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직 많이 울려 퍼지진 않은 노래인데 이 가사가 정말 우리 합창단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 굉장히 맑고 푸른 하늘이 있고 따뜻하고 또 나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그 내용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희망을 부르면서도 희망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이 희망을 우리가 가졌던 이 노래를 이 감정을 담아서 부르면 듣는 분들도 또 뭔가 행복해지시고 또 용기를 얻으시고 희망 찾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곡 듣습니다. 우리 하트 아트 합창단이 부릅니다. 이 세상은. 난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밝은 태양이 있네. 나는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높고 푸른 하늘이 있네. 난 이 세상이